안녕하십니까. 저는 주거막 스케치를 쓴 저작이면서 수아지 산부인과 원장으로 있는 김달수입니다. 저의 이 동영상 방송에서는 죽음에 대하여 지나친 감성이나 또 믿음 또는 영적인 추상의 죽음 이야기가 아닌 현실적이고 또 실천적인 그런 죽음을 진솔한 삶과 비교하여서 여러분들과 같이 논하려고 하는 자리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방송을 많이 구독하여 주시고 또 추천하여 주시고 또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생명이란 무엇일까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려고 합니다. 생명이라는 것은 막연한 그런 느낌이 들죠.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쭉 보면은 그 죽음도 이해가 됩니다. 그 죽음하게 들어가기 전에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하겠습니다. 캐나다의 학자인 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생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이루어져야 된다 하고 정의를 하였습니다. 그분의 정의를 좀 알아보면은 첫 번째,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입해서 이를 자기 자체 유지를 위해서 사용하는 대사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하였고, 두 번째로는 개체의 유한성을 극복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복제의 능력을 가지는 생식작용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는 변화하는 환경에 맞서는 세대를 거쳐가며 그 변이의 선택을 통해서 진화라는 적응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 세 가지, 그러니까 대사작용이 있고 생식작용이 있고 적응 과정이 있어야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였는데, 여기서 이 이야기는 각 개별 생명체에 대한 생명의 정의를 하는 것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생명군이라는 집단에 대한 설명이 좀 부족합니다. 사람도 혼자 있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 있잖아요. 우리가 군집을 이루고 있잖아요. 인류. 이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여서 서울대 전 물리학자였던 장혜익 교수께서 로이의 정의에다가 관계성을 추가하여 새로운 우주적 생명 개념을 발표하였습니다. 생명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대사, 생식, 진화, 이거 외에 개체 간의 협동이 있어야 한다고 하는 건데, 이런 개별 생명체의 개체들 간의 기밀한 협동 체계 속에서 개별 생명체들이 생존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이런 협동 체계가 없으면 생명이 혼자 존재하기 어렵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의 생각으로서도 이런 협동 체계는 당연히 중요한 생명의 요소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협동 체제라는 것은 군집 또는 콜로니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 일정한 그런 군집과 콜로니는 모이면은 일정한 방향성과 흐름을 가진 공유되는 동질성과 고유 운동성이 생겨가지고서 어떤 생명 집단의 특성이 존재하고, 그 특성을 바탕으로 집단을 보호하며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이런 생명체들은 서로 상호 협력을 통해서 생존에 적응을 하는 거죠. 이런 원리가 꼭 우리 지구 내에 자연계만 존재하느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전 우주에도 당연히 별과 별들도 그런 콜로니를 형성하고 그런 하나의 집단체제를 위해서 은하계를 이루고, 은하계에서 서로 상호 공존하면서 서로 힘을 적당히 배분하면서 그 생명력을 갖게 되는 거. 그러니까 우주도 그런 방향으로 존재한다는 거죠. 이런 문제는 우주까지 확장성을 갖고서 볼 수 있기 때문에 우주의 어딘가에 우리 지구 말고 다른 생명체가 있어도
그들 또한 우리와 같이 이러한 콜로니, 군집, 이러한 동지성을 가지고서 문명을 만들고 또 문명을 거기에 생활하면서 계속 발전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생명은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그 주위에 나 아닌 다른 누군가가 있어야 하고 나와 경쟁적이든 보완적이든 종의 다양성을 유지하면서 서로 충돌하고 협동하면서 보다 더 건전하게 건강하게 생명 유지를 이어나갈 수 있는 것인데 자연의 모든 것은 그러기 때문에 다 필요하고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 나 혼자만 있으면은 그냥 스스로 살다가 그냥 죽어버리겠죠.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좀 더 자극적이고 나한테 도전적인 것도 있고 내가 또 도전적으로 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그러한 생명군들이 존재하는 그 가운데서 발전하고 내 생명이 유지되고 내가 존재하는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 생명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보면은 생명을 쭉 생각하다 보니까 가장 현재로서 세포라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포라는 것은 생명을 구성하는 생명체를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기 때문에 세포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 세포의 생성과 죽음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그걸 확장해 보면은 나나 다른 모든 자연계의 생명들의 삶과 죽음을 이해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몸을 이루는 각 세포들은 하나의 세포로부터 분화되어 이렇게 쭉 자가 복제를 하죠. 그래서 이제 결국은 이 자가 복제를 쭉 하는데 이 자가 복제가 계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일정 시간과 그 분열의 횟수 어느 정도 분열을 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사멸 과정을 겪습니다. 이 사멸 과정을 겪음으로써 이제 도태가 되는데 이런 사멸 과정을 겪은 세포는 몸 안에 있는 대식세포라고 그러죠. 마크로파지라고 하는데 대식세포에 의해서 다시 분해가 되어서 흡수가 됩니다. 사라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련의 세포의 생성과 죽음은 일정 기간 반복되면서 늙은 세포는 제거되고 또 새로운 세포는 자꾸 꾸준히 형성되고 이러면서 균형을 맞추는 건데 몸 전체가 이런 균형을 맞춤으로써 생존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데 만약 그 사멸되는 세포, 그러니까 죽는 세포가 많아지면은 쭉 많아지면은 분명히 뭔가 문제가 생기겠죠. 그 한계치에서 각 장기나 부속물들은 기능을 저하하고 그 기능 저하가 결국은 그 장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봅니다. 여기서 세포의 사멸이 다 부정적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몸에서 불필요한 세포들이 사라져주지 않는다면 그 자리에 새로운 세포가 자리 잡을 수가 없죠. 그렇게 되면 결국 현재의 모습을 잘 계속 늙은 세포만 존재한다면 현재의 모습을 잘 유지하기가 어렵죠. 이런 세포의 작은 죽음, 이런 작은 죽음들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남으로써 우리 몸은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성장하죠. 성장하면서 쭉 그 생을 이어가는 것,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몸 안에서 생성과 죽음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우리의 삶은 이어지는 거고 또 그런 과정을 작은 죽음이 이어지면서 우리의 삶은 계속 더 나아가는 것. 이런 현상을 그 세포의 예정사 프로그램드 셀 데스라고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하는데 그 세포에는 나름대로의 프로그래밍된 그런 그 분열의 횟수와 그 생존하는 시간 이런 것들이 다 여기 존재한다는 거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포의 예정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외부적인 요인에 의해서
DNA와 같은 그 손상을 이렇게 이제 입었을 때, 그러니까 치명적인 손상이죠, 문제가.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더 이상 뭐 이제 생존에 그 문제가 생겼을 때는 더 이상 생존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해서 딱 그러니까 생존의 진행을 멈추고 스스로 살해라는 과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만약 이런 작용이 일어나지 않으면은 계속 불필요한 그 세포들이 생존하기 때문에 아까 말한 것처럼 생존에 방해가 되는 그 종양이 되는 거예요. 이 종양 같은 세포 덩어리가 되면 도리어 나의 중요한 더 중요한 전체적인 그 생명 자체를 위협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너무 빨리 세포가 사멸이 되면은 적당히 살다가 사라지는 건 괜찮은데 막 바로 성장했다가 바로 죽어버리면 이게 급격한 노화가 되는 거죠, 계속. 아니면은 자가 면역 질환이나 그 신경의 퇴화 같은 게 계속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과정을 겪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또 다양한 병들이 생기고 그러니까 나라는 그 생명 자체가 위협을 받게 되고 빨리 죽게 되는 거죠. 이제 세포의 그 예정사는 그 생물의 그 발생 프로그램의 한 부분이지만 꼭 세포의 죽음이 작용해서 개체, 그러니까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죽음을 교란하는 것이 개체를 죽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데 이런 말들은 세포의 노화 과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포가 적당히 성장하면서 파괴되고 또 새로운 걸 생성하면서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이제 죽어가는 과정을 가면서 이제 노화의 과정을 이제 보여주는 거죠. 일부 그 사망, 그러니까 죽음의 정의 중에 보면은 그 사람들 중에서는 세포살을, 그러니까 셀 데스라고 하죠. 세포살을 주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세포살이라 하는 것은 세포 하나하나에도 생명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하나의 생명체가 그 구성하는 세포 수만큼 생명의 그러니까 영혼이 존재하고 이 영혼의 집합체가 결국 개체의 그 전체적인 모습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여기서 조금 어려운 게 심장, 예를 들어서 폐, 뇌의 기능이 정지되면은 각 세포들은 통제를 받지 못하면,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통합적인 시스템에서 통제를 받지 못하면은 스스로 생명장력을 유지하지를 못하고 이제 혼란이 오죠. 정보에 혼란이 오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대사작용들이 어렵게 됨으로써 결국 세포의 파괴와 괴사작용을 겪으면서 이제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 무너지면서 분자와 원자 단위로 이렇게 다 분해가 되죠. 그러는 과정으로 인해서 자연계로 그 자연계에 존재하는 기본 단위, 그러니까 원자, 분자죠. 이런 기본 단위로 흩어지게 되고 새로운 생명으로 이런 것들이 흩어진 것들이 또 어딘가에서는 새로운 생명으로 환원이 되어서 이런 순환 과정을 겪게 되는데 큰 틀에서 보면은 이게 결국은 윤회의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윤회가 뭐 사람이 죽어서 이렇게 세월이 지난 다음에 새로운 사람한테 태어나고 이런 게 윤회가라고 보는 것보다는 내 몸의 세포들이 나의 그 세포 하나하나의 그 혼들이 다 흩어져 가지고서 자연에 흩어져서 다시 이것들이 어딘가에 가서 또 새로운 생명의 한 구성원이 돼 가지고 또 그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그런 작용을 함으로써 이런 윤회를 계속 반복하지 않나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 이제 사람의 존재라는 게 그만큼 존귀하고 가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뭐 함부로 대한다든가, 그러니까 나 말고 남을 함부로 대하거나 또 함부로 무시하거나 이렇게 폭력을 쓴다든가 이런 거는 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그 교훈을 주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절대로 억울한 죽음, 뭐 불행한 죽음이 없도록 우리가 인간이 서로 보호하고 잘 유지해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아까 처음에 얘기한 인간 집단의 어떤 그러니까 그 성격, 콜로니를 한다든가 집단을 형성해서 어떤 동일성의 그런 운동을 하고 그런 동일성을 통해서 서로가 보호하고 또 진화하는 과정이 있다고 설명하였는데, 이런 것처럼 좀 우리 모두가 생각할 수 있는 죽음에 대해서 좀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으면 하고 저는 바랍니다. 그래서 존재하는 세포 하나하나도 다 존귀하다,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저의 강좌는 마치겠습니다. 죽음학 강좌인 그 멋진 삶과 아름다운 죽음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분들의 많은 그 참여와 댓글 그리고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